안녕하세요, 109 모빌리티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레트로 바이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임 바이크에서 나오는 벤틀러스 MP1000이라는 모델인데요, 이 제품은 저도 오늘 처음 까보는 거라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바로 박스에서 꺼내서 조립 그리고 검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벤틀러스 MP1000을 박스에서 꺼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부분에 완충제가 쌓여져 있어서 배송 중에서도 크게 장기스 같은 거는 최소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완충제들까지도 다 제거를 하고 나서 조립 검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나 이런 완충제를 떼내실 때는 두 명이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혼자 할 때는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이렇게 벤틀러스 MP1000의 완충제들 그리고 포장재들을 다 벗겨냈습니다. 벗겨내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속물들은 뒤에 후미등, 이 제품 특이하게 후미등이 설치가 안 돼서 오더라고요. 후미등, 그리고 앞바퀴가 설치되는 앞바퀴 축, 그리고 앞 머드가드, 그리고 뒤에 설치되는 바구니까지 이렇게 구성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조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핸들 부분을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들볼을 달기 위해서 이 스템을 먼저 빼줘야 돼요. 이 스템에 지금 고정되어 있는 4가지 볼트를 먼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박혀있는 볼트를 먼저 풀 때는 항상 렌치의 짧은 부분을 먼저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6mm 육각 렌치를 사용해서 풀 거고요. 짧은 부분을 먼저 넣고 풀어주고, 네, 짧은 부분을 풀고 나서는 긴 부분으로 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스템을 분리해줬고요. 가운데에다가 아까 이 핸들을 껴줄 겁니다. 보시면은 가운데에 빗금이 쳐져 있어요. 이 빗금을 보시고 가운데 중심을 맞추시면 됩니다. 이 핸들의 그 각도를 조정하실 때는 이 핸들바가 포크랑 일직선으로 가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좀 더 눕거나 좀 더 앞으로 나오고 나면은 손목의 좀 각도가 좀 이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드 스템을 다시 조립을 해줄게요. 처음부터 이제 이 핸들바의 각도를 맞추기 위해서 잡고 있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눕혀준 다음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중에 마지막으로 꽉 조을 때만 각도를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볼트 4가지를 걸쳐만 놓은 상태고요. 이 걸쳐놓은 상태에서 각도를 어느 정도 맞춰놓은 다음에 이 볼트들을 다시 꽉 조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포크랑 일직선을 만들어주고 이 4가지 볼트들을 조아줄게요. 긴 부분으로 이 볼트를 다 조우고 나서는 짧은 부분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꽉 조아주셔야 됩니다. 이 볼트 4가지를 균등하게 조아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대각선 방향으로 조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볼트들을 다 조아주면 핸들부 조립은 끝이 납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앞바퀴를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드라고 하는데 이 트레드가 여기가 한쪽 좀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좀 위험합니다. 바퀴를 장착하시기 전에 트레드를 한번 확인하시고 이게 튀어나와 있다 그러면 바람을 좀 빼신 다음에 이 트레드를 다시 맞춰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아까 마사지를 해주면서 트레드를 좀 맞춰줬어요. 아까랑 좀 비교되게 한쪽이 튀어나와 있던 거에 비해서 균등하게 트레드가 위치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트레드를 맞춰주시고 타야지 안전해요. 그러면은 앞바퀴를 잘 조립을 해줄게요. 앞바퀴 조립한 다음에 저희가 바람을 뺐으니까 바람을 다시 넣어줄 겁니다. 이제 앞바퀴를 설치하기 위해서 축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축에 보시면 와셔들이 껴져 있을 거예요. 얇은 와셔가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2개, 그리고 앞바퀴는 설치를 끝냈고요. 이제 바로 머드가드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바퀴 아까 저희가 트레드를 맞춘다고 바람을 뺐었잖아요. 저희가 바람은 다시 채워놓은 상태입니다. 머드가드를 바로 설치를 해볼게요. 머드가드가 걸리는 부분에 볼트들이 이미 체결이 되어 있어요. 포크 가운데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양 다리 옆에 볼트가 하나씩 있습니다. 이 볼트들을 먼저 풀어줘야 돼요. 가운데 있는 볼트 너트를 풀어줬고요. 양 사이드에 있는 볼트들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트를 풀어주고 난 다음에는 머드가드를 껴주면 되는데요. 머드가드는 뒤에서 앞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먼저 가운데부터 설치를 할게요. 아까 뺐던 볼트를 그대로 넣어주시고 뒤에 너트로 잠가주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 볼트와 너트를 꽉 잠가버리게 되면 나머지 양옆에 있는 볼트들을 체결할 때 힘들어요. 처음부터 꽉 잠그는 게 아니라 살짝 걸쳐만 둔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빼냈던 양옆에 사이드의 볼트들도 체결을 해주겠습니다. 이 사이드의 볼트를 체결을 할 때도 가운데 볼트를 체결한 것처럼 처음부터 완벽하게 잠그는 게 아니라 살짝만 잠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만 걸쳐주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 볼트를 걸어주고 나서 세 가지 방향의 볼트를 다 걸어준 이후에 꽉 잠가줄 겁니다. 네, 이렇게 걸어줬으면은 이제 꽉 잠가줄 건데, 저는 이 위에 가운데부터 쪼아줄게요. 뒤에 너트를 스패너를 사용해서 잡아주고 이 볼트를 잠가주겠습니다. 잠그신 다음에 짧은 쪽으로 한 번 더 꽉 잠가줄게요. 오케이, 꽉 잠가준 다음에 양옆의 볼트들도 잠가주겠습니다. 이렇게 세 방향의 볼트를 꽉 조아주면 머드가드도 조립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헤드라이트를 조립을 해줄 건데, 제가 아까 구성품을 소개해드릴 때 빼먹었어요. 이 안에 이렇게 생긴 박스도 하나 들어있을 건데, 이 박스를 개봉을 하면 안에 또 여러 가지 구성품들이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그리고 방향 지시등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도 바로 조립을 해주도록 할게요. 헤드라이트를 조립하려면 아까 그 박스 안에 방향 지시등, 헤드라이트와 방향 지시등을 고정할 수 있는 브라켓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사용해서 헤드라이트를 바로 설치를 해볼게요. 이렇게 열리는 구조가 헤드라이트가 달리는 브라켓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얘는 특이하게도 브라켓도 만들어서 써야 되네요. 좀 굉장히 특이하네요. 라이트는 여기 이 포크 쪽에 걸리게 될 거고, 라이트들이 꽂힐 배선들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꼈을 때 엄청 노을지잖아요. 움직이기 때문에 중간에 껴줄 고무들도 들어 있습니다. 고무를 사용해서 얘를 완전히 꽉 딱 맞게 만들어 줄 거예요. 고무를 껴주고 가운데 고무를 껴서 꽉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라이트가 달리는 이 브라켓까지 같이 고정해 주면 됩니다. 이 볼트를 넣어주고 반대쪽에 너트를 물려주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꽉 조아두지는 않을게요. 나중에 라이트를 고정하고 또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꽉 조아오지 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걸친다 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고무를 감아주고 브라켓 놔두고, 그리고 이제 브라켓을 설치했으니까 라이트도 설치를 바로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라이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신기하게 되어 있어요. 이 라이트를 조립을 해줄 건데, 라이트도 이 배선이 나와 있는 쪽이 밑에 방향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양옆에 있는 이 볼트들을 풀어서 조립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볼트를 보시면 와셔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무와셔를 제외한 얘들은 고무와셔가 브라켓과 라이트의 사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립하기 전에 이 볼트를 일단 다 풀어주고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설치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볼트가 밖에, 고무와셔가 라이트와 브라켓 사이에 껴줄 겁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볼트를 먼저 넣고 가운데 고무와셔 넣고 이렇게 쪼아주시면 됩니다. 브라켓의 각도를 맞추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라이트를 손으로 좀 받쳐준 상태에서 쪼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쪽도 브라켓을 꽉 쪼아주고요. 라이트 움직이는 것도 꽉 쪼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의 각도는 살짝 45도는 밑으로 해주시면 돼요. 라이트가 너무 위를 향해 있으면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들이 눈이 너무 부시기 때문에 살짝 땅을 향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14mm 스패너를 사용해서 쪼아주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방향 지시등도 설치를 해줄 겁니다. 방향 지시등 같은 경우에는 먼저 너트들을 다 풀어주셔야 됩니다. 풀어서 너트를 빼주고 가운데 구멍에 넣어주신 다음에 아까 뺐던 너트를 다시 넣어서 잠가주시기만 하면 간단하게 설치가 끝이 나요. 마찬가지로 움직이지 않도록 쪼아주시면 됩니다. 너무 꽉 조으면 나사선이 부서지면서 이게 덜렁거릴 수가 있어요. 움직이지만 않도록 쪼아주시면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넣어주고 다시 너트를 넣고 쪼아주시면 라이트는 조립이 끝이 났습니다. 라이트는 조립 끝났는데 아까 깜빡하고 단자를 연결을 안 했었더라고요. 단자도 연결을 바로 할게요. 이게 굉장히 작고 귀엽게 생긴 이 단자가 방향 지시등의 단자입니다. 껴주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단자에 자그맣게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 표시대로 꽂아주면 됩니다. 홈끼리 이 모양지를 보고 넣으셔도 되고요. 그 화살표의 위치를 보고 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홈을 보고 넣을게요. 홈끼리 맞춰주고 꽂아주면 됩니다.
다른 단자들도 마찬가지로 꽂아주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후미등을 조립을 해줄 겁니다. 이 제품은 특이하게 후미등도 이렇게 떼져서 나와요. 후미등에 걸리는 부분은 제가 지금 손으로 잡고 있는 이 부분, 여기가 후미등이 걸쳐지는 브래켓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후미등에 연결되는 잭이 있어요. 이 잭도 모양대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꽂아주고 나서 후미등에 달려있는 너트들을 이거를 해주고요. 안쪽에 와샤들도 있어요. 와샤도 빼주세요. 빼고 후미등을 브래켓에 넣어주고요. 잠깐 뺐다 와샤 넣어주고 다시 너트 넣어주면 됩니다. 반대쪽 넣으신 다음에 10mm짜리 스패너를 사용해서 꽉 조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꽉 조아주면 후미등도 아주 간단하게 설치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드레일러 가드를 설치를 할 텐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뭔가 좀 획일 거예요. 어떤 게 좀 이상하냐? 체인이 안 걸려져 있습니다. 체인이 걸릴 만한 체인 링, 페달, 크랭크암 이런 게 다 없어요. 왜 없냐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쿠터로 인증을 받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굳이 드레일러 가드를 달 필요는 없어요. 드레일러 가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다가 바이크 키트를 옵션으로 구매해서 장착을 하시면 드레일러 가드를 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구니를 설치를 할 겁니다. 이 제품은 특이하게 바구니가 이렇게 색상에 맞춰서 같이 나와요. 바구니 설치를 해줄 건데 바구니 설치하려면 볼트와 너트들이 필요합니다. 이 볼트 너트에도 평와셔 2개, 고무 와셔가 하나 있는데 바구니와 바구니가 설치되는 뒤 짐바지 사이에다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다 분리를 한번 해줄게요. 바구니가 이 짐바지에 설치가 됩니다. 근데 설치를 하기 전에 이 고무리, 고무 와셔가 항상 이 사이에 들어가시면 돼요. 이런 방식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군데를 다 고무링을 중간에 껴서 조립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가운데로 맞춰주고 너트로 잠가줄게요. 들으려니까 굉장히 쉽네요. 이렇게 해서 바구니까지 설치가 끝이 났습니다. 네, 조립은 끝이 났으니까 바로 전원을 켜고 검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켜실 때는 이렇게 키가 같이 동봉이 돼서 와요. 이 MP1000이라는 기체와 같이 오는데 오돌토돌 튀어나와 있는 게 전원을 켜는 전원 키고요. 이 모양의 키는 배터리를 빼는 키입니다. 우선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전원 켜실 때는 키를 먼저 넣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돌리고 나서 가운데 있는 전원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전원이 켜져요. 이 제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달킷이 없어요. 페달킷은 나중에 튜닝으로 따로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스로틀을 한번 당겨볼게요. 당기게 되면 이렇게 모터가 작동을 합니다. 이 발 모양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 모터가 아주 살살 돕니다. 언덕 같은 데로 끌고 올라가실 때 사용을 하는 기능인데 이 도보 모드까지도 잘 작동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라이트를 켜시려면은 이 버튼 눌러주셔야지 앞에 전조등 그리고 뒤에 후미등이 나옵니다. 전조등이 나오고요, 후미등까지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후미등 보시면 브레이크를 잡을 때마다 브레이크 등도 나오고요, 그리고 방향 지시등까지 작동을 합니다. 앞에 부분도 이렇게 방향 지시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수는 간단하게 끝이 났어요. 이 배터리를 빼서 배터리가 잘 충전이 되는지 충전 테스트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의 키를 사용을 할 거예요. 배터리 키홀은 진행 방향의 좌측편에 있습니다. 키를 넣고 돌려주시고 위로 들어주신 다음에 꺼내주시면 배터리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충전기를 꺼내게 되면 충전기 본체와 이렇게 파워선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옵니다. 충전을 하실 때는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로 파워선을 먼저 충전기 본체와 연결을 해준 다음에 이 충전기를 콘센트에 먼저 꽂아줍니다. 먼저 꽂고 나서 본체에 초록색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충전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써야지 충전기도 또 배터리도 더 오래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초록불 확인했으니까 충전을 해줄 건데 이 모양을 보시고 충전을 해주셔야 됩니다. 모양을 보고 나서 충전을 하면은 이렇게 아까 초록불이 빨간불로 바뀌었죠. 이 배터리가 충전이 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배터리가 충전되는 것까지 확인이 다 끝났어요. 충전 테스트가 끝난 배터리를 다시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착하는 거는 저희가 아까 탈착할 때 그냥 역순으로 해주시면 돼요. 배터리를 레일에 맞춰서 끼워주신 다음에 그냥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내리고 나서 꼭 이 배터리를 키를 세워서 잠가 주셔야 됩니다. 잠그지 않으면은 나중에 한번 주행 중에 덜컹하면은 배터리가 갑자기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배터리 키로 잠그는 거 잊지 않고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세인바이크의 벤틀러스 MP1000 조립 및 검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립을 해야 될 것들이 워낙 많아서 아마 일반 소비자분들이 받으시면은 조립할 때 좀 애먹으실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라이트만 따로 오는 게 아니라 라이트 브라켓까지 조립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바구니, 후미 등 여러 가지가 부속품으로 오기 때문에 혼자서 소비자분들 하시기에는 살짝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저희가 설치된 라이트는 쌍안경처럼 생긴 모양이잖아요. 기존에는 원래 그냥 일반 헤드라이트처럼 하나의 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소량의 제품들만 이게 쌍안경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더 자세한 것들은 저희가 나중에 리뷰 영상으로 영상을 다시 찍어서 올릴 테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